그래 2001년에 이제 9.11이라고 있잖아. 9월 10일 상종밀등 이제 테러를 폭파한 사건. 거기서 죽은 인원이 신기록을 세우기 전에는 바로 이 보스턴 화재 사건이 1등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아청 상담 복제서가 이제 10주차 과정인데 이제 위기 개입인데요. 위기 개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전 지구적으로 어떤 자연재난 아니면 이제 어떤 지금 경제적인 어떤 그 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여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전 지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위험 사회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는 어떤 그런 담론들은 지금 이제 전 지구를 갖다가 휩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위기 개입이라는 게 저희 아동 청소년과 어떻게 관련이 되냐? 그 위기라는 어떤 개념은 여러 이제 그 전방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동 청소년 자체의 어떤 그 위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할 거고요. 그걸 하기 전에 위험 담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위기 담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어떤 학술적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담론을 갖다가 그 창시한 분이 바로 이제 왼쪽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린더만이라는 분인데 하버드 정신과 교수시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기위해서 보니까 국내 문헌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영어판 위키피디아를 갖고 이제 캡처를 해서 알아냈습니다. 요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잘 알고 있는 노티드 포이즈 익스텐션부터 시작해서 쭉 1942년도까지. 그러니까 1942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어떤 코코넛이라는 어떤 그 마을에 어떤 코코넛 나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500~600명이 이제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그 유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가족의 어떤 그 비탄, 애도 그걸 갖다가 따로 이제 연구를 했던 분이 바로 이제 린더만이었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얘기, 위기 개입이라는 얘기 이런 어떤 것들이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기 개입에 대한 어떤 담론을 학술적으로 맨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린더만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위기 개입, 린더만이죠. 바로 이 책이 이제 굉장한 고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린더만 어떤 박사가 이 위기 개입 모델을 촉발시켰던 이제 보스턴 화재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장면인데 이 사진은 차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국내판 구글에는 없었고 그 미국판 구글을 뒤져서 이렇게 이제 한번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사건은 이거죠. 1942년도에 이제 그 보스턴에 있는 코코넛 클럽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었더라고요. 나이트 클럽 치고는. 왜 유명했냐? 거기가 이제 서부나 동부가 같은 굉장히 좀 추운 지역이었는데 이 나이트 클럽 전체를 갖다가 열대 어떤 그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트로피컬한 어떤 분위기를 맛보고자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마침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이 나이트 클럽에 딱 600명만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1000명의 인원이 이제 그 나이트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 클럽 삐끼라든지 종업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당황을 했나 봐요. 마침 이제 불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전등을 갈아낀다고 이렇게 갈아끼려고 하는데 이게 마침 놓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열대의 어떤 겁니까? 그 타기 쉬운 어떤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나이트 클럽이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각해 보시죠. 600명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1000명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에 타기 쉬운 어떤 그 열대의 나무로 된 어떤 그거 거기서 이제 불이 났다. 난리 난 거죠.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문이 또 하나밖에 없었어요. 회전문. 그 회전문으로 사람들이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죽은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죽은 사람보다도 이 회전문에 먼저 나가려고 했다가 압사당한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엄청 많죠. 문이 하나. 여기서 압사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유리창에서 이 흑인 그 분들하고 다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지가 살라고. 그래 다 죽었죠. 워낙 이제 높은 데니까. 다 이거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사진은 이제 그거죠.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인데 600명 중에 이제 막 한 대여섯 명 빼고 다 사망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기록을 세운 거예요. 기록을. 그래 2001년에 이제 9.11이라고 있잖아. 9월 10일 상종밀등 이제 테러를 폭파한 사건. 거기서 죽은 인원이 신기록을 세우기 전에는 바로 이 보스턴 화재 사건이 1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등이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소방법부터 해서 건축법이 다 이제 바뀐 거야. 근데 거기에 유가족을 갖다가 린더만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500명, 한 몇천 명을 대상으로 유가족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극명하게. 그걸 갖다가 이제 극복을 한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거의 영적인 힘을 많이 빌렸어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님을 만난다거나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차 자기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반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자살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정신이 이상해진다거나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리 슬픈 일이더라도 이제 비통한 게 한 달 이상 가면 이제 트라우마로 가거든요. 이게 막 몇 년 이상 가고 이제 막 그럽니다. 이건 굉장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다 해서 나온 겁니다. 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비슷한 게 몇 년 전에 아시죠? 네. 무슨 사건? 세월호 사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위기라든지 위험의 어떤 담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전개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카플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파라드라는 사람이고 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카플라는 이제 그 앞에 린더만의 어떤 그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논리를 전개하냐면 이 사람은 지역 사회의 달인입니다.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뭔가 이제 멘붕된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신보건과 연계시킬까? 그걸 이제 린더만의 어떤 그 연구에서 더 이어받아서 이걸 성공했던 사람이 지역 사회 연계. 그 파라드는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그 아마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든지 이제 실천 기술을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나오죠. 이론들. 그 중에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있어요. 프로블럼 살빙. 이 문제 해결 기법을 이제 위기 기획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사회복지사. 요 루벤 힐은 이거죠. 2차 대전 때 이제 가족들이 이별을 했거든요. 이별로 재회를 했다. 그때 비통한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쁜 경험, 그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던 어떤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위기 개입에 대한 어떤 이론이 점차 늘어나는 거죠. 바로.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위기에서 이제 위기라는 건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 가지 국면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요거 6.25 때 이제 다리가 붕괴됐잖아요. 그렇듯이 뭡니까? 전쟁이나 아니면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압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3.11 같은 쓰나미 사건 같이. 그래서 뭔가 붕괴될 때 그때 우리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당면은 거고. 두 번째 당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가 있어요. 근데 생애 주기는 우리가 에릭 에릭슨이 말했듯이 과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업이라는 게. 근데 그 과업과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제 뭡니까? 반항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 두 번째 국면이 바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위험, 위기 당면하고 관련이 있구나 라고 보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의 어떤 뭡니까? 그 우한, 어떤 뭡니까? 그 질주하는 거. 중년기 한 40세 이후에 갑자기 갱년기 장애가 와서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노년이 돼서 은퇴를 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진짜 무력감에 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위기 당면에서 위기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는 뭡니까?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잘 나가다가 뭡니까? 아이한테 실직이 된다든가. 잘린다든가. 갑자기 이제 부모가 이제 죽는다든가. 학교 사람이 죽는다든가. 누가 배신을 해서 뭔가 멍해진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위기로 보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간단한 도식이죠. 남들 균형 생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잘하는 사람 보면 이제 나름대로 방어 기제도 돌리면서 하죠. 야 너는 이제 운이 다 됐으니까 뭐 더 잘하게 못할까 이제 앞으로 나의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거대한 사건을 맞이해서 뭡니까? 이 사람의 멘탈이 붕괴가 되죠. 이때를 갖다가 우리 보통 위기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입해보면 이런 어떤 뭡니까? 그 도식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면 아동 청소년의 어떤 뭡니까? 학부모도 거의 뭡니까? 이런 도식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위기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위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뭡니까? 2주나 3주 이내에 뭡니까? 상담가나 워커가 뭡니까? 바로 개입을 해서 다시 균형 상태로 올리는 게 포인트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트라우마로 고착이 돼서 이 위기가 탈출이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럼 세월호 사건 생각해보면 이게 안 됐죠.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이제 실제 적용을 하면 커스타 아슈만 이 사람이 원칙을 합니다. 위기 이전. 아까 이제 그 도표에서 볼 때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멘탈이 붕괴됐잖아요. 붕괴됐는데 다시 이제 뭡니까 균형 상태로 빨리 올려요. 근데 그건 뭡니까?
장기로 하면 끝난다. 무조건 3주나 4주 이내 단기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현재 지향이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뭔가 문제점에 빠져 있어요. 그 현재 문제에 초점을 갖고 하지. 뭐 다른 이제 상담가처럼 옛날 과거 원인 이런 걸 갖다가 초점을 하지 마라. 요게 이제 뭡니까? 그 위기 개입에서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슈만, 또 아길라. 요 아길라는 이제 이런 거죠. 사전. 먼저 조사를 해보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가 계획을 세우고 개입을 하고 이까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위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구출됐다고 해서 다 이제 뭡니까? 회복된 게 아닙니다. 후속파가 있습니다. 후속파가 있으니까 그 후속파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뭐다? 위기 대비 계획까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창안했죠. 아길라. 이런 것들 갖다가 창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까지가 이제 위기 방문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학계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이론들입니다. 요걸 알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동 청소년의 어떤 그 위기 개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위기 개입. 네. 위기 청소년의 정의, 그 수준 이건 뭐 학교에서 이제 얻어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그 가출을 했는데 이제 뭔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뭐 원조 교제를 한다거나 이제 성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아이들,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멘탈을 보면 아까 그 도표에서 봤듯이 균형이 아닙니다. 멘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 때리는 사람도 그렇고 매 맞는 이제 학생도 그렇고 원조 교제하는 이 학생도 그렇고 그때 멘탈은 뭡니까? 균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균형이 아니라는 거죠. 깨졌습니다. 이게. 그걸 갖다 봐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앞으로 워커나 상담가들은 빨리 개입을 해서 빨리 이제 균형 상태로 올려줘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일단 위기 청소년이라면 결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사회 안전망 이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려서 정서적으로 이제 망가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다?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디 폭력, 아니 원조 교제에 의해서 뭡니까? 심신이 이제 뭡니까? 망가진 상태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위기 방문을 갖다 익혔으니까 멘탈이 이렇게 해서는 붕괴된다. 이렇게 이제 목표로 표시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그 위기 지원 아동 청소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커넥션즈가 있습니다. 그 커넥션즈에서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낮은 단계. 그러니까 뭐 딱 보니까 그냥 이제 모범생이네. 뭐 괜찮네. 중간 단계. 모범생까지는 아닌데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교육 좀 몇 번 시키면 재정상이 되는 상태. 높은 단계는 이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이제 빠진 아이들로서 전문가들이 빨리 급속히 개입해서 사정을 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되는 단계. 이건 어떤 겁니까? 세 가지 단계를 영국의 커넥션즈에서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동 청소년 위기 개입은 이 두 가지입니다. 긴급하게 개입하라. 긴급이 중요합니다. 개입을 하더라도 뭡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긴급하게 가야 됩니다. 이제 왜 긴급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왜 긴급하게 개입을 해야 될까요? 경석 교수님. 네. 그 처리 개입 빨리 안 해주면 예.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이제 아시죠? 단기 개입이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네. 긴급하게 개입해야 됩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 중에 이제 가출한 여자애가 이제 밥 먹고 살라고 이제 원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틀고 이제 내 모텔로 여자 몇시 이제 빨리 갈게요. 이제 9시 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가는데 그 예를 들어 그 여학생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내가 이건 아닐 것 같다 했는데 벌써 포주하고 이제 그 공급자하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이걸 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뭐 예를 들어 상담가 예를 들어 장성환 이제 우리 상담가님에게 어디서 받아 전화를 했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저 학생인데 저 18살이고요. 밥 먹고 살라 하다가 제가 저기 원조 교제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 벌써 콜이 잡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일단 만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장선환 교수님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그렇게요? 어떨까요? 아니면 이미소 교수님 같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개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경이 돼가지고. 잘했다고 가야죠.
근데 또 그래도 또 이제 상담관이 또 다른 이제 클라이언트 또 전화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 앉아서 이제 뭔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거기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일단 위치 다. 예. 그리고 네. 거기에 주변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그 본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걔가 이제 뭔가 감시망이 있을 것 같아. 누가 전문가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개입을 하는 거로 연결을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괜찮고. 그리고 일단 직접 그냥 센터장님께서 이제 저는 직접 가요 성격상. 예, 직접 가면 더 괜찮아요. 저는 직접 갔는데 내가 갈 때까지 그 덩치 큰 오빠들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가 어딘가에서 가만히 네. 걔가 걸어가는 걸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일단 하면서 내가 갈 때까지 시간을 예. 내가 할 게 아니라 하겠지 쫓아가겠지. 일단 전문가가 좀 같이 따라가 주게끔 하는 것도 아니면 전화 오면 거기 택시 번호차 타고 움직여라. 그것도 감독이 보셨어요. 거기서 일단은 탈피해야 되고. 그렇지. 네. 거기서 네. 먹을 거는 그래서 현실적 고립감은 있어요. 내가 그쪽으로 네. 갔으니까 하고 그쪽으로. 아니 영수 대표님께서는 만약 이런 상황이다. 이제 전화를 받았다. 그럼 이제 원조 교재 유학생이 울부짖습니다. 예.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되면은 만약에 상담하는 팀이라면은 네. 그 팀에서 현장 방문이 아마 가능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진 않은데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바로 처리하게. 진짜 급한 거기 때문에 뭐 상담 오래 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니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그럴 거니까. 그렇지 가는 도중에. 일단은 긴급 개입을 본인이 지금 예. 위급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거 달려가 줘야 돼요. 그렇지 달려가. 알았어. 네. 거기 어디예요? 내가 하다못해 갈게요. 진짜 경찰서라도 좀 그런. 경찰서를 가라면 용기 안 나요. 네,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아마 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으면 숨겨놓고 거기 계세요. 내가 축하겠다. 그렇지. 아,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근데 이게 되게 근데 왜 사후 관리가 중요할까요? 이게 이제 오빠 찌개 나간다니까요. 왜냐면 현실이 자기가 이 환경을 지금 현재 접해 있는 환경이 싫거든요. 예. 탈피하고자 해서 갔는데 그 환경이 변화가 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와서 있고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고 있고 나갔다 들어오고 오면 혼자 외로움은 다시 시작되고 또 다시 가게 되지 차라리. 그러면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후 관리는 예. 끊임없이 누군가가 예. 이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관심을 계속 예.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리고 또 핵심은 사후 관리 핵심이 원스톱 서비스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을 팔 때 뭔가 이제 뭐 자기 어떤 중요 부위가 이제 파열됐거나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이제 망가졌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법적으로 이제 보니까 착취를 당했거나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유능한 이제 상담가라면은 원스톱이 법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병원 쪽은 어떻게 청소년 심판에는 어떻게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돌아가서 매년 그거든. 요게 이제 위기 개입에서의 사후 관리의 핵심이다. 이거더라.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슬픈 일인데요. 슬픈 일인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슬라이드 슬픈 일인데.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 위기 개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가인데 우선시 되어야 될 점. 요건데요.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겁니다. 클라이언트 그 아동 청소년. 그렇죠. 그리고 원저 교제 하다가 이제 살려달라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안에 있습니다. 요 앉아 있고 이제 우리가 워커 상담가로서 이제 상담할 때는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 로저스가 얘기한 3대기 법 있잖아요. 무조건 긍정적이요, 공감적 이해, 진솔성. 그걸 안 하는 이 사람들은 상담 자체가 안 돼요.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나쁜 짓을 해든 안 되든 그걸 따지면 안 되고 무조건 일단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위기 개입에서. 네. 그리고 무조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울면 울고 분노하면 분노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고 이걸 갖다가 누르면 안 돼요. 우리 상담가 무조건 표현을 하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하면 저번에 이제 학업 중간에서 얘기를 했듯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처럼 안에서 이제 뭡니까 그 카타르시스가 나옵니다. 드디어 자기가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감을 점점 회복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 우리 워커나 상담가로서는 이제 뭡니까 그 오른쪽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이제 경석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 워커나 상담가로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실제 그 제가 이제 원조 교수했던 이제 그 클라이언트예요.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클라이언트니까 경석 교수한테 욕을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따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정도까지는 아까 도표 보셨잖아요. 평형 상태가 아니라 그 정신이 이제 멘탈이 이제 붕괴된 상태에서 꽤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프로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성격 자체가 망가졌어요. 역동이 이제 왜곡됐다고요. 거기다 이제 이런 상황이면 이제 장선하 교수님 말처럼 이 클라이언트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열악할 것이고 그게 만성적일 것이다. 그런 상태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클라이언트 같으면은 실제 이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욕부터 시작해서 협박도 할 거고 온갖 이제 뭡니까 마치 이제 교회적인 사람이 볼 때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발악하는 광경도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현실이죠. 아니면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만약 경석 이제 교수님이 잘 받아줘요. 그럼 갑자기 의존합니다. 그 여학생. 그 의존을 하다가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석 교수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가 계속 의존하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까지 시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 이건 참 어둡고 이제 좀 암울한 건데 이게 꽤 있다고.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거 극단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많더라고요. 이게 일반화 패턴이 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뭐 잘 공감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걸 상담자가 슈퍼맨을 생각해서 뭐 원조계제를 했든 학교 폭력에 당했든 뭐 뭔가 이제 나쁜 일에 당한 그 아동청소년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내가 얘를 100% 케어해서 100%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감을 갖는 순간 클라이언트도 망가지고 워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담 영원히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거는 내가 슈퍼맨의 의식을 버리고 연계를 해야 돼요. 나 이거 못해. 못하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능력 있는 다른 이 분야의 기반. 법은 내가 몰라. 의료는 내가 모르지. 뭐 이런 것들. 예. 쉼터 선생님 이건 잘하니까 이걸 해야지. 그렇게 가야 돼. 계속 연계를 해야 돼. 계속. 그 마인드가 없이는 위기에 빠진 아동 청소년을 갖다가 상담 자체를 못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게 안 된 이상 위기에 빠진 아동 청소년 상담은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건 몇 번이나 강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 웃기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성폭하고 극복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폭 전문가야라고 전문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목이 우리가 성폭력 예방 상담원이에요. 저희가 가정폭력 예방 상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저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해도 전문가가 개입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지금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한 역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성폭 가폭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폭은 여름, 가폭을 겨울인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번에는 가폭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그때 이제 가폭이 아마 성폭을 아마 좀 가르쳤던 이제 외래 교수셨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금기룬 이제 그분이 왔었는데 그분한테 깜짝 놀랐죠. 조문입니다. 자기가 최소한 이제 성폭 전문가로서 알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저 남산이라든지 제 청량이라든지 588 같은 데 직접 가서 지금 이 사람들 성매매하는 거 직접 봐보고 그걸 갖다가 다 기록을 남겼다. 따라가 보기도 하고 성매매수 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도
마운드가 그래도 좀 그렇잖아. 무슨 저기 뭐 직장 지원 뭐, 네. 뭐 모텔 뭐 이렇게 원조 교제 여관 발이나 뭐 이런 뭐 무슨 방식이지. 그 가는 사람들을 실제 가가지고 이제 한번 어떤 그 분위기도 익히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두면서 떠오르는 성과가 보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인드 자체가 뭔가 내려놓고 뭔가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죠.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모르면 가서 이게 뭔지는 봐야 됩니다. 끔찍하다, 혐오스럽다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느낌상은 장선하 교수님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상황들, 정당한 상황, 이런 것들. 자기가 다 못하거든요. 연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출 여자예요. 가출 여자에는 예를 들어서 상담해서 이제 그냥 말벗 지원만 하면 이 아동 청소년은 안전한 겁니까? 아니잖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동 청소년 가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문지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따뜻한 밤에서 자고 좀 뭐라도 이제 먹을 게 필요하다. 숙식과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이제 아동 청소년 상담가다. 아동 청소년 상담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한테 쉼터로 이제 연결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얘들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일단 예를 들어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를 걸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영수 대표님? 공중전화에서 내가 저기 노숙하고 있는데요. 너무 배고파고 힘들어요. 자 이렇게. 그 상태에서는 뭐 반응이고 뭐고 그냥 진짜 현장 방문 그래서 바로 쉼터나 이런 데로 연결해주거나 이렇게 해줘야지 뭐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지. 거기서 상담을 원한다기보다는 바로 이제 현장 방문이 가능하신 분을 연결해서 그럼 사실 뭐 어느 정도 공중전 위치 쪽도 가능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쪽으로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바로 이제 쉼터를 연결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지원,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 여기 아동 청소년 최고니까 요가 복지인데 거기 매뉴얼이 좋더라고요. 만약 공중전화를 해서 이런 이제 학생들이 한다. 맨 처음 뭐냐면 전화 끊으시고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1544 수신자 플랫을 일단 바꾸세요. 왜냐하면 이제 가출했으니까 돈이 자기 있으니까 짜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수신자 전화로 바꿔요. 이게 일단 이겁니다. 그럼 통화를 무한정 할 수 있잖아요. 무한정 하면서 지금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경석 교수님 얘기했듯이 활용할 수 있는 상담은 있을까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러니까 계속 현장 방문할 때까지 저는 계속 붙잡고 그렇죠, 붙잡고 있는 거죠. 보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잡아서 이제 뭡니까? 잡아서 여기서 잡았다 연락 오잖아요.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 요거 매뉴얼이 참 잘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수신자 컬렉터로 바꿔라. 예, 이런 거. 그래서 확보를 해요.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일단 이건 보나마나 맡고 있는 학폭이고 이제 뭐 일진들 이제 때리고 하는 거고요. 그래,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학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한다. 뭐 가해자가 됐든 가해자인데 이제 뭐 모함을 했던 아니면 저기 장선하 교수님 케이스처럼 아니면 피해자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법률적으로 조언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라는 건 벌써 집단 폭력이고 법에서 형법까지 가니까 이제 일단은 법적으로 일단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어떤 자체가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정신과에서는 일단 카운셀링이든 정신보건 그쪽 이제 전문진들에게 이제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탁월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탁월한 그러니까 특히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이제 학교 측하고 가해자 피해자 측과 관련된 능수능하는 중재자가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투입을 시켜서 뭔가 해결을 봐야 돼요. 전담 경찰, 네, 생산서 전담 경찰 있어요. 전담 학교 폭력이 워낙에 예. 크게 대입이 되고 그분들이 다 나서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구글에서 보니까 바로 있더라고요. 직업 볼까 안 딸리면 도착하면 직업 가고 피팅 알바 생각 있으면 성향 상담, 소라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만나니까 이게 원조 교재 이제 이거더라고요. 그 원조 교재 그러니까 카톡은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앱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만약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연락을 한 거야. 그때 얘가 이제 아까 그때 얘 이제 사이버 1388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상담실에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상담자가 판단을 보고 이건 너무한데, 그럼 이제 개입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거 이런 연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위기 상담 지원을 할 때는 결국 이제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을 좀 아셔야 돼요. 사이버 1388 이게 우리 정부에서 야심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24시간이죠. 365일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상담을 딱 보고 이제 그 사이버 상담자가 이제 딱 보고 요거는 얘가 그냥 이제 일반 상담으로 정보나 그냥 좀 주고 다독거리기만 하면 된다 하면 일반 상담 돌리고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얘 이거 뭐 어디 뭐 팔려가게 생겨서 이거 뭐 이거 큰일 났네? 뭐 조폭에 팔려가게 생겼네? 이렇게 위기 상담이잖아요. 위기 상담이라 하면 이제 뭡니까? 위기 상담으로 이제 그 상담원들이 다시 구성이 되면서 바로 이제 그게 다시 펼쳐집니다. 그게 좀 잘 됐습니다. 138. 요건 아시면 좋습니다. 사이버 1388. 예. 그거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성인들도 SOS 하면 도와줘요. 특히 학부형들은 이걸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1388.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쭉 해가 전화 1388은 딱 보고 야 이거 그냥 이제 고민이다. 그냥 끝내자. 이래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위기 상담, 가출했네, 폭력을 했네, 긴급하게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요 원이 뭡니까? 바로 CYSL에서 바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자원들 갖다가 그린 거죠. 위기라고 하면 바로 자원 연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원 연계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자원 연계가 문화, 법률, 보호, 교육, 자활, 교감 엄청 많잖아요. 국립의료원, 보건소, 의사협회, 직업 전문학교까지 있습니다. 돈 없는 애들 위해서. 너네 취업을 하려면 이제 연습을 시켜줄게.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뭐 학원인 협회도 있죠. 검정고시라고 해서 그래서 좀 해볼래. 그럼 이제 학원인 협회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일시보호소 뭐 이런 거, 변호사협회, 수련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요것도 뭐냐면 365일 24시간이고요. 아까 봤던 건 이제 게시판 365일이고 요건 이제 전화 헬프콜 1388인데 요건 좋은 게 뭐냐면 전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딱 우리가 상담하는 원이잖아요. 얘 위기 계획이다 하면은 알아서 전화로 필요한 어떤 그 네트워크, 그 기관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전화 1388도 꽤 이제 중요한 이제 기관입니다. 전화 1388. 그래서 요건 이제 뭐 그냥 도시화 시키는 게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에 이제 시달려서 이제 한강 다리에 간 이제 고1 이제 청소년이니까 아동 청소년이 이제 한강 다리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새벽 2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니까. 이렇게. 네. 이제 전교생한테 왕따다 이제 이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니까 죽는 게 낫다. 그 마음을 품은 이제 그 고1 그 아동 청소년이 이제 한강 대교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죽으려니까 자살하려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또 뭔가 갈등이 시작해요. 근데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만약 전화를 삼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한강다리 위에서 네, 이렇게 가시면 그래서 이제 상담자들이세요. 이제 교수님들 다 상담자들에서 지금 상황에서 발신자가 이제 한강다리에서 하잖아. 그럼 접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상담과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접수부터. 네. 접수부터 해서 근데 얘는 한강다리 있어가지고 얘 무서워가 덜덜 떠는데 갑자기 상담가가 에이 장난 좀 하지. 야 장난하지 말고 야 그냥 장난하자. 끊어버리면 얘는 이제 마지막 동아줄이 사라져서 용수 대표님 같으면 만약에 아동 청소년 내가 한강다리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동아줄로 전화를 했는데 야 장난치지 마 끊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한강다리 안 가겠지만 네 진짜 이렇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전화 끊고 바로 뛰어내겠죠. 뛰어낼 수밖에 없죠. 이제 끝났다. 오히려 무서운데도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감정하고 정서를 생각하고 감정만 덮을 것 같아요. 내 같은 게 왜 살아? 이제 전화 상담원도 이제 너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이건 위기 개입이다. 이걸 내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구조를 하는 거 요까지 이런 것들 요게 필요하죠. 신고는 뭐냐면 이제 조폭한테 맞고 있거나 이럴 때 빨리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뭐 원전 교체나 뭐 사창가다 그렇게 하면 일단 신고를 해야 이제 경찰들이 좀 출동을 해서 큰 오빠, 떡대 오빠들부터 제압을 하고 포주 이제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 연결 과정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전화 착실. 혹시 그럼 이제 이영희 교수님께서 일단 우리 이제 상담가세요. 상담가인데 맨 처음에 이제 전화 착실 이제 전화 이제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일단 그 상담가 오늘 상담가세요. 이제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저 여기 전화 1388을 치죠. 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 중3이고요. 제 가출한 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예, 지금 나쁜 오빠들이 저 원주민에 보내려 하는데 저 너무 싫거든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전화 착신 딱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이제 하시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제 몸 팔기 싫어요. 살려줘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예. 진정하시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그 전화 상담 1388입니다. 예, 이렇게 일단 안심을 시켜드려요. 공식적인 말. 지금 상황을 네. 정확하게 빨리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1388로 예, 한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 그 다음에 여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같으면 전화 상담 구조라는 게 뭐냐면 전화상으로는 길게 얘기 못합니다. 그럼 결국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딱 맞닥뜨려져요. 이게. 그럼 구조화를 시키는데 특히 시간 구조화가 필요해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약간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뭔가 승부를 내야 돼요. 미묘한데. 그럼 한 10분이나 20분에는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 5분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경청하면서 공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굉장히 이제 좀 노련한 어떤 솜씨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화상담 구조하고 문제평가라는 결국 이제 뭘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너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이제 그걸 갖다가 하셔야 돼요. 주고서 문제가 뭐냐? 이거죠. 네, 그럼 한번 해보시죠. 네. 저 진짜 저 지금 탈출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이러다 저 자살해요. 이렇게. 그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네. 지금 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빨리 움직이고 싶다는 얘기죠? 일단 탈출하고 싶고 저 보호받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주고서 문제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입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입 방법을 단순하게 그냥 이 상황에서 조언만 말벗 그냥 조언만 해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이때는 이제 그 개입 방법을 갖다가 말벗이 아니라 실제 자원 연결을 해서 이제 긴급 구조구나. 이제 이걸 판단하신 다음에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저희도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일단 요 근방이 어디냐 위치거든요. 위치에서 좀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일단 빨리 일단 해라. 그러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누구를 보내겠다. 현장을 그렇게 해서 합류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상담하면서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머리는 상황으로 막 돌아가고 돌아가죠. 지금 예. 진짜 긴급이니까. 진짜 긴급이에요, 이거. 예. 일단 나는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긴급으로 해서 이렇게 네. 찔러서 빨리 가야 만들고 위치.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이제 상담가가 이제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서워.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처음 겪어봤는데. 그냥 말것만 해서 대충 빼었단 말이에요, 월급 받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위기 개입이 이제 막 해서 어리버리죠. 만약에 근데 전화기로 내가 소리친 거예요. 왜 안 해주세요? 지금 오빠들 지금 잡혀서 내가 지금 잡아가요. 이렇게 해서 전화기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담가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 있는 거죠. 내 때문에 이제 지금 풀려났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게 돼요, 실제.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담 개입까지 잘했으면 마무리는 아까 사후 뭐 쉼터로 보내서 이렇게 하든지 뭐 치료를 받게 하든지 거기까지 완벽하게 해야 돼요. 긴급 구조가 제일 문제죠. 왜? 이게 엄청 문제거든요. 이게 엄청 개입해가지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예, 절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럼 상처 있죠. 오리버리 하다가 저 끌려가 해가지고 전화기가 딱
끊어지면 뭐 보나마나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잖아. 오히려 전화한 걸 이제 들켜가지고 더뭐 불타 후에 더 이제 가혹행위 당해서 더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뭔데요? 결국 이겁니다. 청소년 본인이 예를 들어서 1388에 전화했다. 청소년이 할 수 있고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1388은 본인이 했으면은 딱 보면 이제 상담원이시다. 애들 이제 장산학 교수께서 딱 이제 받으셨다. 그날 이제 일찍이다. 이제 또 밤에 또 심야에서 또 받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츄에이션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청소년이 자기가 직접 이제 1388 공고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너무 황급해서 보내야 되는가 그것부터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신원 확보 그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실패하면 딴 건 다 필요 없죠. 이게 이제 공중전화에서 만약에 청소년 본인이 전화를 했다면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뭡니까? 일단은 138 그리고 이제 그 154는 이제 수신자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1388에서 저기 요금 부과할 테니까 수신자 부담으로 빨리 고치는 거예요. 빨리 고쳐서 커뮤니케이션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애들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출하고 이렇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좀 무서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이 이제 아동 청소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신체적으로 뭔가 위해가 이제 당할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때 불과 요 몇 분 사이에 이제 재치 있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1388. 그때 또 어떻게 하는지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순 대표님 같으면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악원이죠. 무조건 위치 파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인근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뭐 진짜 급한 거면은 인근 경찰서는 사방에가 있잖아요. 거기서라도 좀 보내서 빨리 긴급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경석 교수님이 이제 오늘의 상담원이시다. 이거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게 가까울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살벌하고 이제 거의 운동에 들어가 이제 벗어나면 이제 죽고 이제 요 상태에서 살짝 몇 분 1388 전화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전화를 받죠. 이 순간에 어떻게 이제 하죠? 이 순간에. 아니면 진짜 뭐 전화기 위치 파악하는 그게 가능하면 그거랑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가급한 거죠. 이건. 네. 아니면 이민석 교수님 같은 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 요 상황. 신체적인 위협에까지 만난다. 어쨌든 초음박을 낮춘 네. 거라서 네. 제가 전화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긴급 구조 요청을 빨리 해서 네. 가게끔 만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화를 끊겼다 이거지.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찾는 방법을 뭐 그 이상은 네. 그 상황은 나는 좀 거의 정확하지. 아니면 그럼 그냥 이제 진짜 위치 추적했다. 장사치 교수님 같은 이 상황이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 산에다가 아깝거리면서 막 이제. 전화 절대 끊지 말라고 하고요. 예. 얘네에다가 전화해서 위치 파악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으니까 그 위치 찾아보라고. 위험한 상황에서 전화 끄지 않게.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끊겨버린 거야. 아니 끊지 않게. 아니 안 끈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네. 걔가 끊을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집어 던지든 어쨌든 거기 위치를 파악이 되니까 위치 파악이 절대 끊지 않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공통적인 건 이제 굉장히 긴박하다는 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긴급 전화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해야지. 그래서 청소년 상담 모습이 그 매뉴얼도 잘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면 이제 딱 물어볼 내용만 딱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볼 이름, 나이, 위치, 인상 차기 이 네 가지만 빨리 물어봐야 돼요. 빨리 물어보고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그 근방에 이제 지구대 있죠. 경찰서. 거기에 동시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치. 네, 그게 가장 최선이야. 이까지 능수능란하게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실력 있는 아동청소년 이제 워커라든지 상담복지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돼도 이제 뭐 살려주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만약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이제 딱 해서 이제 뭐 여기 교수님들 이제 상담을 했는데, 예, 경찰이 이제 요청을 했다. 그딱 받으면은 뭐냐면 보나마나 경찰은 그 아동 청소년을 데리고 아마 일시보호소라고 이쪽으로 보통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한테 필요한 정보만 주면 되죠. 지금 이제 가실 이제 일시보호소가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 어디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지도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가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받으시는 경찰 성함분하고 소속이 어디시죠? 요까지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건 여기까지 처리하면 되고요. 근데 또 직접 못 올 때, 근데 이제 경찰이 이 학생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1388에 연락만 못해요. 근데 우리 경찰이 바빠서 못 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시간을 갖다가 그러면 이제 그 아동 청소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388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뭐 어떤 팀이 있냐면 위기 지원 팀이 있대요. 위기 지원 팀을 갖다가 바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경찰한테 부탁하는 거죠. 바빠도 저희가 위기 지원 팀을 보낼 테니까 그분하고 이제 인수인계 될 때까지 있어주십시오. 무조건 이래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제 지금 전화 받으시는 경찰 소속하고 이름하고 이거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는 이것이고요. 네, 경찰 소속이 어디 뭐 관할경찰서 뭐 이름 뭐 경사 누구시죠? 예, 그렇게 해야 책임. 예, 경찰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위기 지원팀 올 때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실제. 여기까지 이게 참. 네. 근데 저는 예. 그 1388을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